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결론,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검찰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시세 조정 공범 중에 1인이 김모 씨가 민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당 3,300만에 8만 개 매도해달라, 그런 구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같은 금액 같은 수량으로 매도 주문을 걸어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범끼리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통정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공범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블락딜로 주식을 매도하자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에게 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화를 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공범들 간의 시세 조정을 잘 알고 기대한 수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이 공범들과는 의사 연락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블럭딜이라는 개념을 안다면은 주식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블럭딜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다음 PPT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의 장외 매도나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빌리고 20억 원을 빌리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수십억 원의 금전 거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피해자였다면 가해자와 금액의 거액의 금액 금전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끝나면 끝나야죠. 근데 지속적으로 거액의 검정 거래를 수십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도 이거는 증거로 인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오수, 주가 조작범 권오수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또 이 권오수 회장을 김건희 여사가 그 부인과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사실상 공모자일 그런 정황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을 사실 2021년 9월에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최재훈 반부패 2부 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 검찰의 수사 보고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불기소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를 해준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한 정황도 매우 많습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이 엉뚱한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0번이라는 거 지난번에 여러 차례 또 이창수 지검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가 포함됐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 0회 빵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건 어제 MBC 기사 단독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같은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이 그동안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2021년 9월 6일에 전주 역할 의혹이 있는 계좌주 이모 씨에 대한 주거지와 휴대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 내용은
10월 18일에 중앙지검이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없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어제 MBC 기사에 의해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된 거죠. 실제로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 총장님. 지금 이 실제로 압수수색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이걸 문자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면 이거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아닙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메시지가 허위 공문서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굉장히- 허위잖아요. 그 부분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일단 그 언론을 부분에 상대로 관해서 설명을 충분히 적어도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위법성이 있습니다. 인지가 됐고 MBC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쭉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검사라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금 총장님 말씀처럼 변명만 해준다면 그러면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없이 검사 탄핵이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명백히 위법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 덮어주기 수사한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총장님이 고등검찰청에게 항고가 사건이 올라가서 수사지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검찰 중앙지검에서 이게 부실 수사고 덮어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1년 9월 그 수사 보고서 당시에도 이미 지금 다 나와 있었던 자료들이고 4년 반 4년 반 동안 수사팀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항고가 제기되었으니까 항고가 되게 될 예정이니까 제기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본인이 마친다고 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조배수 의원이 주란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대신 제가 그 총장님 있잖아요. 예. 지금 전현희 의원님 주장은 허위 문자 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게 무슨 총장님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닐 테니 예. 그 문자가 허위라면 경위 파악은 총장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지검에서는 그게 허위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지금 언론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전현희 의원님 제보 보충 질의할 때 또 아마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세요. 네. 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신상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